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변에서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격리가 끝나고 완치가 된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미크론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주변에서 보이는데요. 증상도 다양한데 주요 증상들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급성기 증상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오랜 기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뭐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롱 코비드라고 이제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롱 코비드를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이 3개월 이내 발생해서 최소 2개월간 지속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롱 코비드를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롱 코비드의 가장 흔한 증세는 이제 심한 피로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뭐 근육통, 뭐 미각, 후각 상실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다음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신경학과적, 이제 정신과 쪽 문제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19 비감염자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델타와 같은 다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에도 증상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후유증을 앓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하고 우리 몸의 이제 세포에 AC 이니비터 2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만나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다음에 증식해서 또 침범했던 세포를 파괴하고 다른 세포를 또 파괴하러 이제 또 계속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 AC2 수용체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결국 장기적인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수용체가 우리 몸의 코나 기관지, 폐 이런 호흡기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뇌나 뭐 대장, 심장, 간, 췌장 이런 곳에서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이런 장기들이 세포들의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후유증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롱 코비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증상이 있었던 사람도 뭐 생길 수 있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갔던 분들도 롱 코비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코로나19에 회복한 이후에도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렇게 뭔가 몸에 이상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 진료를 받으셔서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면 전 국민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중에 최소 10에서 20%는 롱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서 사실 이게 국가 차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